이어서 송원 김교용 선생 기념 강좌 특강의 강사님을 고등학교 건오이 교감 선생님이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건원입니다. 우리 학교가 작년이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선배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계, 재계, 학계 모든 면에서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엄청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문화예술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초정근 장면 선생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초정근 장면 선생님은 1941년 경북 예천에서 출생하셨고 대창고등학교 5회 졸업을 하셨습니다. 아호로, 초정, 예주관, 이기세 등 7개 정도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초정 선생은 어린 시절 명심보감을 공부하면서 서예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앙대 국문학과에 진학 후에 동방연서회에 입회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서예가 두 개의 어떤 줄기가 있다면은 그 두 개 줄기 중에 한 분이 일중 김충현 선생과 여초 김응현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두 형제분이십니다. 이 두 분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게 서예와 정각을 사사받으며 서예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77년 제26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고 한국미술협회 서예문화위원장 및 부위원장, 그 다음에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장과 심사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제1, 2, 3회 서울 서예비엔날레 조직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문화활동에 많은 활동을 하셨고 이러한 초정 선생님의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많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5년 대한민국 옥간문화훈장과 제16회 예총예술문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2021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모한 제5대 국세의 대상을 수상하셨고 이 국세가 뭐냐면은 우리 지금 정부에서 모든 공문서가 나갈 때 학교 같으면 강연을 찍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중학교 모든 공문에 나가는 그 내용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중학교 교장 선생님 지침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모든 공문이 나가는 그 관인을 우리에게 초정 선생님께서 내신 그러한 것이 당선이 되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정 선생님은 국제서법예술연합회 한국본부이사장님, 또 한국정각협회 명예회장님, 또 한국미술협회 고문, 중국 항저우 서령인사 명예이사님, 북경대학 예술학계 서법연구소 초빙교수, 또 중국 정각예술원 정회원이면서 동시에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석사 교수님, 그리고 특히 예술인이라면 모두가 갈망하는 대한민국 예술원의 회원으로 2020년 8월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저서로는 고등서예, 서예대사전, 서발문집 등과 논문으로 안진경 석폭고 외에 수십 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력을 소개하려고 하면 엄청 많습니다만 초정 선생님을 조금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 이상으로 초정근 장면 선생님의 양력을 마치겠습니다. 심장결복, 마음을 다듬는 장인의 길을 주제로 특강하실 초정 근창년 선생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초정 선생님께 경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권창근입니다. 저는 아까 소개도 나왔습니다만 중학교 7회, 고등학교 5회, 그래서 학교 당시에 5회 졸업생으로서 5회 받을 일을 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하는 그런 선생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습니다. 특히 장석조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용하셨습니다. 제가 대차학교에 입학한 해는 1954년도 6.25 사회변이 지나고 몇 년 안 되는 그 해입니다. 그래서 제 고향이 용문면인데요. 용문은 여기가 중학교선 제일 거리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키가 나지막해서 용문서에 올 거리가 8km인데 용문천을 3번 건너야 내려옵니다. 저 생천으로 오려면 한 2km를 더 돌아서 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생천, 용산, 백전동, 밤남곡에 넘어서 백전동을 해서 이렇게 온 그런 이 통학을 했습니다. 6년 동안 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중학교 7회부터 내학급을 뽑았는데요. 내학급 중에서 요새 같으면은 편제가 좀 다른다면 그때는 한 70명 가까이 됐어요, 한 반이. 그래서 한 270, 80명 이렇게 한 학년이었는데 우리 때가 제일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없어서 옆에 강당이 큰 강당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벽돌로 지은 흑벽돌로 지은 가건물 비슷한 강당이 됐어요. 거기에 북쪽을 향해서 앉으면은 왼쪽에 벽천 김석희 창립 선생님의 초상화가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늘 행사 때마다 커튼을 열고 거기서 행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실이 없기 때문에 저는 1학년 3반인데 3반, 4반은 강당에서 합반을 했는데 선생님 강의가 들리질 않아요. 강당은 크고 학생은 많고 그런 시작으로 해서 학교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렵고 난관이 봉착하고 한 그런 여러 가지 저희 학생들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자꾸 교사를 신축을 해두고 하는 겁니다. 그때 선생님 한 분이 설계자 한 분인데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이 설계를 했는데 흑벽돌로 지은 교실집에서 동부초등학교 뒤에 밭에서 흑벽돌을 찍은데 그거를 한 사람당 다 찍고 와서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다 서서 몇 장씩 찍고 그걸 좀 체크를 합니다. 교장 선생님도 요 바로 앞에 2층 한옥으로 된 옛날 향교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앞에서 깨집니다. 어느 반이 제일 성적이 좋으냐 하는 그런 건축에 차질이 없기 위해서 그렇게 감독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그냥 어리니까 그냥 심지어 어떤
좀 여유가 있는 집에는 구루마로 실어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그 하복, 그 흰 옷이 다 그냥 벌겋게 다 물들고 이렇게 한 그 교실을 두 칸을 2층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대창학교를 다녔는데 어릴 때 마음으로는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젊으세요. 지금 와서 아호가 송원, 벽천 선생님은 그 계시가 되시면 알았는데 이게 목표, 그 모자에 대한 목표도 벽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김석자 희자 선생님의 그 아호신데 교자영자 선생님은 송자 원자인지 몰랐어요. 근데 법학을 전공하였으면 굉장히 우리나라 구학문과 신학문에 굉장히 박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사립학교인데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는 그때는 유교 사회는 직후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부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군을 기피해서 충청도서 이북 출신들이 와서 전부 예천을 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결혼이 자꾸 생깁니다. 그럼 보충왕위를 하시는데 이 선생님이 오셔서 영문 무슨 시사저널 같은 화보를 갖다 학생들이 영어를 모르니까 그냥 덮어놓고 잡담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읽으라고 해놓으시고는 밖에 나가셔서 이렇게 일종의 감독이죠. 그래서 좀 이따 왁자지껄 하면 들어오셔고 여러분들아 그걸 영문 모르지만 메모를 해서라도 알라고 노력해야지 잡담하면 되느냐. 그래서 그런 이 교육 방식 또 법학이 전공이시고 또 시대에 밝으시지만 세계 정세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특히 대헌장, 망나차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립과 사립이 대치해갖고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 같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 배구대회 같은 거를 장려를 해갖고 그러나 학교만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예천군이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의뢰 상대하고 경기 시합을 할 때 선수 스카우트를 합니다. 함창고등학교 학생들하고 하는 그런 거라든가 또 군민체육대 예천초등학교에서 벌어지면은 예천중학하고 대창학교하고 쌍벽으로서 그것이 아주 그냥 일대에 그냥 이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용호 상박이 되는데 거기서 늘 대창학교가 이겨요. 그럼 가두현진으로 하면은 제일 정하는 것이 예천여자중학교 학생들은 전부 예천중학을 편을 두고 대창학교 편을 안 둡니다. 그게 이제 사립과 공립의 어떤 그런 인식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가진 서류를 받고 3.1절 행사 같은 행사를 예천초등학교도 하면은 시가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예천중학교 먼저 나가. 그거를 나중에 교육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다 합의를 해서 윤번제로 한 해는 먼저 나가고 한 해는 뒤에 나가는 걸로 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약속을 허물더래요. 그래서 정문에서 그냥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은 딴 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굉장히 연만하시고 많으신데 연세가 많으신데 송원 선생님은
아주 그냥 그 청장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은 잘 모르고 학생 입장에서 이 교장을 하시는가. 그래서 나중에 알았지만 이제 이 명치대학을 들어가셨는데 여기서 인문학교가 없어서 아까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김천 고등학교를 나오셔서 명치대학을 들어가셨는데 방학 때 오셔갖고 성적표가 학생이 뭔데 7등인지 9등인가 뭐 이래 했대요. 아주 굉장한 일본사람으로 같이 있는데 아주 사위급의 한국 사회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석차예요. 그래서 와서 석전 아버님께 제가 이번에 그 석차가 이렇게 시험을 봐서 올라갔습니다. 야 임마 7등이 뭐냐? 1등을 해야지. 1등이야 했다고 말씀하는 것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이렇게 직접 공민 교육을 하셨습니다. 법학이기 때문에. 하시고 이제 결혼 생기면은 고충 관리를 하시는데 아까 같이 그런 이 시사 잡지라든가 영문 그런 서적을 독려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극을 자꾸 줍니다. 여기 김종찬 동문이 참 굉장한 분인데 계시지만은 서울 올라가 보니까 제일 빠지는 것이 외국어예요. 그만큼 자극을 못 받아서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극을 자꾸 시키는 독려하는 그런 교육 정책을 펼치신 그런 이제 송원 선생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 학급을 뽑아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가장 많이 들어왔지만은 굉장히 제재다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동기만 해도 대차학교를 빛낸 인물들이 참 몇 분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뭐 앞에 계시지만은 김정창 석자 교수님 비롯해서 굉장한 분들이 많았고 하도 어려우니까는 우선 그냥 학교 선생으로 가면은 대접받고 월급 받는다.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권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안동사범학교로 가는. 그래서 이제 물론 교단에 가서 윤호한 분이라는 참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저희 동기만 해도 이 대학에 굉장히 많이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서 어떤 정보가 없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서울물리사범대학 초급대학 2년제입니다. 거기에 나오면 2급 전교사 자격을 준다. 바로 그냥 그때 6.25 사업이 나올 때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선 임시 교육을 받아서 강대에 서출년 편법은 있었지만 정식 교사 자격증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서울물리사범대학,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에서 뭐 하는 2년제로 하는 사범대학인가 보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갔습니다. 우리 동기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지금 명지대학 전신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명지대학이 됐습니다. 유상근 씨라고 사회부 나눌 때 이 내무부 지방국장이가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충청도 분인데 학교를 세운 학교입니다. 지금 명지학원에. 그래서 다음에 이제 더 배우고 싶어서 뭐 편입도 하고 또 교사도 되고, 저도 여기 모교의 교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하필 군대 가는 일 때문에 강대에 서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송원 선생님의 철두철미한 교육 방침, 또
선구적인 어떤 그 교육 방법 이런 것이 굉장히 감명이 깊고 무슨 이 사학이니까 그 대구의 그 교남학원 다음으로 대창학원이 역사가 제일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한 그런 그 흔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옛날 대창학원 출신, 이랬다면 현석호 선생, 국방부 장관까지 지내고 국회의원도 하신 이런 분, 또 유명 인사들, 전성천 공보실장 자유당 때 오시면은 학교 전부 휴가입니다. 강당에 모으고 특별 강연을 드려요. 그런 훌륭한 분의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굉장한 인사들이 많이 학교를 내방합니다. 그런 와중에 선생님이 학벌이 모자라니까 인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부로부터 정교로부터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저희는 학교 다니니까 모르죠. 어리니까. 나중에 일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졸업한 때 여기에 굉장히 이 은사 중에 교사를 스카우트하는 분 중에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중학교 때 수학 선생 별명이 제떡입니다. 칠판에 판단하다가 딱 뒤에서 누구 잡담이 들으면 바로 분필이 날아갑니다. 제떡이 이 별명이 제떡이. 그다음에 현채실 최무슨 선생인데 생물 선생인데 별명이 핀셋대. 생물이 시험할 때 핀셋을 집어서 시험하는데 굉장히 유능한 선생입니다. 또 고등학교 때 이북 폐양 출신의 홍창주 선생, 박성표 선생 두 분이 천암남매가입니다. 홍성표 선생은 수학을, 박성표 선생이 영어를 하시고 운동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글씨도 잘 쓰시고 굉장히 유능한 분입니다. 이북에서 피난 나서 안동 고등학교에 와 있는 거를 송원 선생님이 스카우트. 그 두 분이 그러면 혼자 올 수 없으니까 같이 오셨어요. 아주 굉장히 이 실력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국어 선생의 조병래 선생, 조윤재 선생의 조카신가 뭐 그런 분. 또 영어의 권상구 선생님, 또 이 공민의 장석조 선생님, 굉장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다 휴문으로 중도학교로 다 스카우트 해가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보는데 나는 좀 그리는 소질이 있어갖고 이 신학기가 되면 교훈 푸는 전부 내가 담당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아쉽게도 미술 선생님이 없어요. 현종일 선생님이라고 만날 초리닝 입고 요 바로 밑에 계셨는데 아무도 송원 선생님하고 무슨 척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체육 선생도 하시고 수채화를 조금 하시고 그런 배경인데 그것을 만약 제대로 된 미술 선생이 있었으면 나는 미술대학으로 정식으로 입학했을 거예요. 그래서 있었는데 아쉬운 것이 옛날 향교 건물이 여기 또 뒤에 쭉 한옥으로 있고 저 2층 있고 저쪽에 또 있고 그리고 강당이고 조그마한 운동장은 없는 거야.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군민체육대 같은 걸 한다면 이 동부초등학교나 그때 서부국민학교입니다. 거기 가서 연습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쯤 됐는데
저 향교 뒤에를 어떻게 개발해서 겨우 이렇게 아침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마련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그런 와중에서 이 사학을 이끌어서 명문사학으로서 이렇게 100년 넘게 성장을 시키고 유지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농담이지만은 워낙 철두철미하시기 때문에 소원선께서 학생들 간의 별명이 독사입니다. 독사. 별명이 독사예요. 그리고 연세도 좀 젊으셨지만은 저기서 시가 행진에도 다 참석을 해야 되는 늦으면은 그냥 그 오봉사에 날아갑니다. 이렇게 노심초사해서 사학을 육성시켜서 오늘의 이 번창한 또 많은 인재를 배출한 그런 사학의 명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988년에 다시 고향에다가 정부에서 이렇게 무슨 연구하는 걸 제준다고 해서 내려오면은 선생님 이제 찾아뵀는데 예천서는 선생님이 약주를 하시는 걸 잘 몰라요. 송 선생님이 약주를 많이 드시는데 혼자 남은 몰래 그냥 이렇게 어울려서 많이 댕기는 그런 결혼이 없고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술 잘 드신 걸 알고 함유가다 드리면은 꼭 일요일날 제가 첫 비행기로 내려오는데 집에 와서 옷 갈아입자마자 전화를 주세요. 초정인가? 오늘 약속이 없으면 내하고 식사를 같이 하세요. 그래서 보면 여기 유지분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로상 또 건강도 하시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또 이런 이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상의도 하고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근데 평소에는 말이 없으세요. 근데 굉장히 논리가 정연하고 그다음에 언사가 아주 굉장히 정목을 찌르는 정확한 논조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시나 아주 차분하게 원고 없이 이렇게 이 연설을 잘하시고 또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당연히 높은 그런 위치에 계시지만 누구보다도 그렇게 논리 정연한 그런 높은 식견을 갖고 있다. 또 설득력이 계세요. 스님께서는 평소에는 아주 그런 철두철미한 그런 걸 듣지만 얘기를 시작하면 아주 사람을 조용히 좀 끌어들이는 이해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시사에 밝고 제가 어떤 우리 문중의 행사에 선생님을 모셔서 좀 우리 문중 전문 학생들 여름 학기 특강인데 그것을 얘기를 해줬더니 그것을 굉장히 시대에 맞는 앞서가는 그런 말씀을 해줘서 학생들을 좀 일깨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물론 술을 더 오래 사실 수 있지만 술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년은 좀 와병으로 좀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그래도 오래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 서화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이 지식이 넓습니다. 퇴계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전시를 예천문화에서 전국에 있는 한 50분의 좋은 글씨를 전시해서 근데 오셔갖고
한 점 한 점에 평가를 하시는데 이 서예 전문 서예가 되면 더 높은 직견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신구 학문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늘 하시는 얘기가 늘 읽는 거는 지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상적 사유의 범위가 굉장히 구학문 신학을 다 융화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와서 교단에 서지는 못했지만 서울서 그냥 글씨가 좋아서 제가 이제 직장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 가서 한 15년, 또 에너지 회사에 가서는 한 4년 되게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에 가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꼭 서연했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예천 교육감이 제 6학년 때 김학수 교육감이셨는데 그때 예천 100일장을 열었어요. 시도지 있고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백로지 반장에다 시조 한 수 썼는데 그것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것이 인연이 돼갖고 그냥 집에 썼어요. 그냥. 방학 때면 아까 소개된 명심보감 그때 명심보감 배우는 분 많습니다. 시골에서는 하면서 글자 익히기 위해서 글씨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뭐랄까 소질이랄까 천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도 잘 그리고 뭐 조각 같은 것도 잘 만들고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원 푸는 전부 제가 다 갈아서 하고 뭐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국전이라는 걸 냈는데 대한민국 전람회를 미술 전람회 줄여서 국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거기 등단하면 신문에 막 대서특필 나고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 출품을 해서 특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실력은 대단하신 분인데 세력에 자꾸 밀려요. 이 선배들한테. 그래서 만난 특선을 못해. 입선은 여러 번 하고. 그러다가 어느 해 1977년도 제26회 국전을 냈는데 그때 제가 경희대 내지 이 방카시유파는 영어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로 전화가 와서 출품 원서에 연락처가 회사에 있으니까 그래서 권아무개 되고 그렇다고 내가 당신이 지금 수상 대통령상 후보에 올라가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는 어디 출탈하지 마시고 대기를 하시오. 그래고 회사에서도 제가 글씨 쓰는 줄 잘 모릅니다. 그 회사는 한 4년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집에 가서 대기를 하는데 가서 뭘 밥을 먹는데 손가락이 벌벌벌벌 떨려요. 나도 이렇게 상 받을 때가 있느냐? 지금 그때 여러 서예만 하는 아니고 공예, 서예, 건축 여러 분야 미술하고 전체 합동으로 해서 상을 결정합니다. 서쪽이 좀 약한데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최고상이 대통령상인데 대통령상 없는 최고상 국무총리상을 아침 받았다고 와서 10시에 인터뷰를 하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이 회사도 내가 전공도 아니고 내가 대학에서 국문학을 했는데 또 대학은 물론 이 경영학을 가서 공부를 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79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서예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심사도 하게 되고 또
그 서해단체 장도 맡아서 국제 활동도 하고 또 외국 가서 지금 현재 이 서해에서는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 제 혼자밖에 없습니다. 예술원 회원이 옛날 같으면 예문관 대제학, 학술원 회원이면 홍문관 대제학, 대제학 배설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경북에는 문학에는 안동에 이자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김주영 씨라고 예향군 문학 쪽은 있는데 미술 쪽은 전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하다 보니까는 뭐 세칭 그냥 서해서 최고 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이제 그렇지 좀 공부할까 말까 해서 작년에 이 연구실을 서울에서는 행사 때문에 어떻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작품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용문으로 산 소식을 옮겼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벌써 예술의 흐름이 문제되었습니다. 북경대학에도 아까 소개했던 이 초빙 교수도 있고 그런데 예술은 회원되는 것이 굉장히 만점을 받아야 된다. 만점. 그게 어렵습니다. 도양화, 서양화, 조각, 서예, 공예, 디자인 이 분야에서 그 회원들 투표하는데 만점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교에서 오면 선생님께서 아까 저쪽에 교장 선생님 방에서도 있지만 좀 면전 글씨고 이 송반은 좀 나중에 들어설 때 글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원 선생님께서 글씨를 좋아하셔서 자꾸 선생님은 사모님께서 아이고 자꾸 어딜 갔다 그러려고 또 받아 이런 말씀도 하시고 댁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기존에 있던 어떤 이 선생님의 사고 방식이 옛날을 이어받는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백사에 아주